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3일 새벽 4시 20분입니다. 코인 시장이 아직 안정을 하고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부 종목들은 이제 위로 크게 이제 올랐다가 조정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어떤 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이제 힘드신 분 같았었는데 이렇게 태훈님께서 쫓아내 버려 가지고 대화를 좀 못 해봤네요. 좀 아쉽네요. 뭐라고 할까, 이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 뭐 한 500회, 600회 정도의 조회수를 보면은 이제 저희 톡방에 계시는 분들 한 반, 그리고 뭐 새롭게 그냥 쓱쓱 보는 분들 반, 이렇게 해서 한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채널과 제 실력이 좀 상승을 되고 이렇게 좀 좋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과 반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배운 점도 있고요. 실력이 는 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었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엠땡땡에 이제 강 대표님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 방송을 보면서 스토캐스틱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스승님 이제 안정환 전문가님과 이제 인연이 닿게 되면서 그 강의를 보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소양적인 것들, 그리고 기술적 지표를 해석하는 그런 아주 작은 기준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들한테도 지금 이제 많은 이제 뭐 안 좋은 소리들도 있고, 그 안정환 전문가님은 모르겠고 이제 강흥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소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시황이 저랑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시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말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 한 2년 전이죠. 2년 전 한 봄에는 비슷했거든요. 봄에서 여름 조금 비슷했는데 여름 넘어가 가을 넘어가면서 시장이 틀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 넘어가면서 이제 비트코인 떡락이 확인되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시장이 틀어졌었는데, 아무튼 하여튼 그런 게, 남의 이제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뭐 그 사람이 뭐 감정적으로 뭔가를 나쁜 소리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지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정말로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신의 소신을 잃지 않는 것, 그 두 가지를 잡고 있는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실 거예요. 삶에 있어서도. 저희 보일러를 안 돌리기 때문에 서늘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투자, 저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적바만 보지 마시고요. 그래도 좀 그래도 좀 괜찮다고 추천해 드릴 만한 채널이 요즘은 없네요. 과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 사람 때문에 물려서 오고, 뭐 해외 잡주 추천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너무 들려와서 정말 세상에 믿을 것 하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밖에 없네요. 요즘 뭐 저희 비트개미 있는 그분 방송은 이제 썰풀이 재밌는 그런 방송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지표적인 해석들을 해주시니까 보시면 되겠고, 차트를 좀 배워 보시고 싶으신 분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몇 개 안 되지만 뭐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지도를 해드리겠고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오늘 하루였네요. 뉴스 살펴보고, 그리고 오케이, 네, 뉴스 살펴보고 이제 레슨 얘기들로 내는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대상 분명해질까 금융위 연구 주모한다 되어 있고요. 크라켄 트레저 지갑 15mm 해킹 가능하다, 뭐 이런 악재 같은 여기도 있네요.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계좌 속속 재계약 코인 업비트도 완료되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시중은행 간 실명 가상 계좌 계약 연장 시즌이 본격화된 가운데 거래소들이 속속 재계약에 성공하고 있다. 코인원과 업비트가 각각 농협, IBK, 기업은행과 재계약 연장을 완료했고,
빗썸, 코빗 등은 두 개 거래소의 계약 여부는 2월 초쯤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자, 업비트 입금이 가능한가요? 그게 핵심인데. 자, 어쨌든 그 부분이 확신이 되게 확실하진 않는데 그것도 좀 알아봐 주시고요. 1만 달러 선 도전 가능할까? 단기 조정 가능성 배제 못한다. 네. 추가 상승의 주기를 들고 있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소폭 후퇴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겠고, 일단 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비트 1100, 1150 요 정도 자리는 언급을 드렸던 자리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고민을 조금 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죠. 적도 지금 살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네. 자, 이런 것들 차트를 보면서 제가 뭐 갖고 있는 기준들을 보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이 차트적인 이야기는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시간상 상승 추세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죠?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죠? 거래량도 줄고 있고 다중복 만들어지고 있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것 정도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스토캐스틱이라는 것은 이제 지표의 수치가 일정 기간에 대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이 시커먼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상승이 강했다라는 걸 이게 의미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일리어트 파동론이라는 것이 보통은 1, 2, 3, 4, 5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3파가 가장 강한 경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강한, 가장 고점에 대한 높이가 나오게 된다면 주로 5파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상승 파동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ABC 단순 반등 반등파에 대한 경우는 얘기가 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5파가 강하게 나왔다면 이게 빠지더라도 반등이 나오니까 여기서 청산각을 보면 된다. 이게 이 스토캐스틱 그 신호의 핵과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적인 조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다섯 개의 파동 중 하나의 파동은 상승 3개, 그죠? 중에서 하나의 파동은 연장파가 등장을 해서 총 9개의 파동을 이룬다. 그것이 충격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충격파이냐 아니냐 뭐 감지하는 건 떠나서 그래 분들 뭐 저도 이거 충격파로 보냐 안 보냐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 또 충격파로 보고 있진 않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걸 파동을 다시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빠졌다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빠졌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954에 대한 지지력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설날이 960 정도에서 반등 올려버리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얼마 얘기되고, 여기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는 파동을 새로 재분석해서 강한 매수 자리를 노려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여기서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러면은 이 상승 파동 중에서도 꽤나 깨알 같은 이제 저점 영역대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라는 말까지 드렸고, 그죠? 여기서는 자발트들이 터지는 형량까지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래놓고 결국은 알아서 하세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기 달라졌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더 빠질 것이다. 이 과거에 보셨던 분들 더 빠질 가능성을 높게 생각합니다. 근데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참 힘든 게, 여기서는 반등이 좀 나오겠지만 아직은 이게 좀 더 우세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게 참 이 말을 안 했으면, 지나가고 나면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라고 달려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후회도 들지만,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있다면 카톡방에 얘기해 주셔도 좋고 톡방에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댓글은 제가 솔직히 상처를 받아서 잘 안 보거든요. 뭐 악플이 있는지 손플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인사가 많아서 기분이 좋기는 한데 잘 안 모읍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추세가 하나 잡히게 됐고요. 여기서 이런 추세가 하나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볼까요? 적용선을 좀 맞춰야 되니까. 자, 그럼 약간 더 올리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하나의 파동, 하나의 추세로 간다라는 관점이에요. 근데
근데라는 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 좀 지워볼까?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석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뭐 이상한 뭐 희망 회로를 돌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순수한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만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에 저점과 여기 저점을 연결하면 이런 추세가 하나 나옵니다. 완벽하게는 않겠지만 비슷한 추세가 하나 나오게 되고, 여기서 추세가 약해져 간다. 그리고 여기서는 추세를 돌렸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치만 이제 요거는 해석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 이제 강력한 저항대를 뚫고, 그러니까 로그 차트 아직 못 늘었지만 이제 강력한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매물대도 돌파를 했어요. 그죠? 돌파를 했고, 그러면 어쨌든 되돌림이라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뭐 여기가 죄송합니다. 뒷부분이 더 진하단 말이죠. 그러면 당장 막 엄청난 하락이 나올 거다라는 말은 생각 들지 않아요. 엄청난 하락이라고 떡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 정도는 빠질 수 있겠죠.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초반 정도까지는 빠지는 건 엄청난 하락이 아닙니다. 상승에 대한 그냥 단순한 되돌림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작은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작은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체크하셔야 될 게, 이 추세를 타고 가다가 더 뭐 좋은 추세를 타고 가다가 이제 추세가 더 약해졌다. 이건 팩트거든요. 그죠? 뭐 이 추세가 있겠지 뭐. 또 넘지선 요런 추세를 타고 가다가 뭐 요 추세를 타고 가다가 상승 추세가 이렇게 약해져 간다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은 이제 얘가 조정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여기 정도까지는 올 수 있을 것이지만, 여기서 이탈이 되면 여기 정도까지는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이에요. 이거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수를 어떻게 노릴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런 자리와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노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기 가버렸잖아요. 이렇게 가버린 이거는 못 먹은 거야. 내가 정말 아쉽다면 조금 더 노려볼 수는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 자리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매수하셔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요 추세가 있었거든.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지표적인 이야기들, 방송적인 이야기들을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눈으로 보면서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뭐 순간순간 좀 감정적인 이야기나 이렇게 좀 약간 눈대중으로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거나 실패할 수도 있는데, 지금도 뭐 이 차트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던 차트니까 이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추세가 있었고 이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각종 이평들이랑 볼린저밴드 중위선도 쭉 돌아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채워놓으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채워놓으셔라 그랬죠. 대놓고 여기서 팔았던 분들, 그죠? 여기서 매수 피까지 냈고, 물론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몇만원 차이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냥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세요 파세요라는 말 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거거든. 그렇게 책임지고 싶지도 않고. 자, 어쨌든 일단은 조정파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럼 재조정파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조정파, 그죠? 요 추세가 깨어졌고, 요 추세가 깨어졌고, 단기 파동, 요 파동 이제 추세가 끝난 거, 요 파동은 그럼 새로운 파동 하나가 형성이 될 텐데, 요 파동이 이제 메인 추세를 잡고 있는 중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친구가 있는데, 보통 상승 파동이 등장을 하면요, 이제 충격파라고 통칭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한 번 더 다속 채널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채널이 하나가 더 이제 더 강해져. 이렇게, 왜냐 5파니까 1파, 2파, 3파의 관점에서 가속이 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거는 함부로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다 여기 가서 또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짝 노려보는 정도 수준입니다. 큰 흐름에서는 이 흐름까지 언젠가는 돌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어쨌든 추세는 아직까지 상승이고 죽지 않았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모양도 당장 떡락할 모습은 아니지만 약한 조정 정도는 예상을 견적을 내고 있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점점 더 작게 없는 흐름을 볼까요? 점점 상승에 대한 추세가 약해져 가고 있다. 그쵸? 그럼 이 정도 빠지는 거는 뭐 어떻다? 일도 아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이런 수렴 형태를 거치면서 또 올라가게 되면 이건 또 좋은 거죠. 가속 채널이 될 테니. 그러면 얼마였죠? 이제 1150이 넘어가는, 1100, 1550이 넘어가는 흐름이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트레이딩 뷰를 보면서 이제 가능성을 언급드린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가 이 정도 될 거예요. 대충 눈짐작으로 봤을 때. 사실 그거는 내 시간봉에 대한 이야기고요. 일봉을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일봉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전략 매도 하시면 안 돼요. 분할 매도 하셨던 분들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분할 매도 하셨던 분들은 정말 잘하셨고요. 조정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조정파를 보면서 우리가 또 조정파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정파에서 또 이렇게 진행되는 걸 좀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서 그때 매수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남은 물량은 털지 말라고 스토캐스틱 신호들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상승 스토캐스틱에 뭐 특별한 뭐가 있고 뭐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쪽보다 이쪽 상승이 더 강했다 이런 의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은 돌아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겠죠. 그리고 거래량 언제 터지는 거 확인해라. 스토캐스틱 밑에서 위로 돌릴 때 나오는 거래량 터지는 캔들을 믿어라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일봉의 흐름은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봉의 흐름은 또 다르죠. 그죠? 주봉 입장에서는 얘가 매수 캔들이 되는 건 좀 더 한 템포 늦게 움직여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친구가 또 거래가 또 증가되고 있습니다. 요 앞전 캔들보다 나쁘지 않은 괜찮은 흐름이야. 하지만 여기 일목구름대 저항대에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죠. 그죠? 요 선에 뭐 전 매물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자리. 그래서 이 자리가 그냥 사실 뭐라고 할까? 예의가 있지. 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죠? 요 정확하게는 뭐 대충 능대중은 찍었지만 요 과거의 차트를 저점 자리, 이 자리가 그냥 뚫고 올라가면 사실 좀 인감이 없나? 그냥 형님 저 지나가도 됩니까? 좀 기다려봐. 나도 그래도 전 저점으로서 저항대인데 희한하죠, 그죠? 자, 이 자리가 얼마나 많은 흐름을 보여줬었는지 보여드린다면 돌려봅시다. 그냥 눈 찍었는데 눈이 보이네요. 네. 여기 저항 먹었던 자리고요. 여기서 지지받았던 자리 중에 하나고요. 내려가서 큰 저항을 먹고 1년 동안 이 고점을 뚫지 못했던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도 저항을 한번 먹었고요. 여기도 저항을 한번 먹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선 지지받았고요. 그랬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에 그냥 뚫고 올라가는 게 사실상 조금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각종 지표들이 저항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돌아 있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뭡니까? 얘를 뚫고 올라가 준다면, 여기까지 가준다면, 이 비트코인 자체는 꽤나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그럼 여기를 도달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차트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돌아가면 되돌아 놓으면 매물을 매수를 노리든지 그렇게 되겠지만, 스토캐스틱 흐름 자체도 보면은 이제 20-11C가 돌리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글로벌 거래량도 아마 여기가 좀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가 지금 역대 최대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래량이 지금 증가되고 있다라는 그런 적인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달봉, 네, 달봉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월봉에 대한 상승 다이버전스 골든 크로스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월봉 단위에서는 이 친구가 가장 거래가 터진 거거든요. 자, 그럼 월봉 입장에서 얘를 믿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매우 중요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얘가 깨지면 쥐뿔도 없어요. 그러면은 뭐 당장 월봉 입장에서 사시는 분들은 한 700, 600만원, 800만원 정도
700만 원 후반 정도의 캔들에다가 손절을 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월봉에서 사는 건 이게 단지 뭐 요거 먹으려고 월봉 보고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월봉에 대한 목표치는 여기. 그리고 일정의 조정을 지나서 돌파한 흐름을 기대하고 들어가겠죠. 여기. 이걸 기대하고 가겠죠. 그리고 2021년에 만약 이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상승 파동이 형성이 완성이 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완성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충분히 이 추세를 살리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베팅을 노릴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준을 해서 이 기준으로는 여기는 이제 조금은 도박성이 좀 있겠죠. 도박성이 좀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면서 도박성이 있는 포인트가 되면서 여기서는 매수를 노려서 이 정도까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조정해서 여기는 이제 손절을 차이트하게 주고 들어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지. 이 파동을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스토캐스틱 형태를 봤었을 때 이 파동은 꽤나 무딤직한 그런 파동이 만들어질 것 같고, 여기서 만약 이 수렴대에 대한 뭐 이게 이렇게 그려진지 이렇게 그려진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대략적인 그 수렴대에 대한 이탈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가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빠지면 죄송하지만 아주 지략입니다. 네, 여기서 밑으로 빠지는 건 이제 코인이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동안 뭐 없다. 왜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반감기가 지나가게 되고 비트코인이 지나가서 이제 하락을 한다라는 것은 개수가 쾌굴량이 줄었고 단가가 올라갔는데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아지는 흐름을 기대하게 되겠고, 이런 흐름이 있어서 위로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저도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바로 이걸 뚫고 가는 그림은 무너질 그림이니까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캐시 차트를 오늘 좀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어떤 분이 또 기분 나쁜 이야기를 또 들으셨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 차트도 같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분이 방송을 볼란지 안 볼란지 모르겠습니다. 톡방이 왜 돌았는지도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상처받아서 힘드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골드랑 골드 차트를 좀 비교해 드릴게요, 골드. 우리가 이걸 글로 벌었다, 이런, 골드는 저희가 픽이 나갔던 종목이에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나간 게 아니라 이제 CL님이 낸 거지. 우리 에라제가 낸 거긴 한데, 이 파동 상당히 모양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골드는 다른 게, 신저점 코인이에요, 신저점 코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과거를 이쪽에 이제 뭐라고 할까 올 연초였나요? 그때 저점을 하방 이탈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파동의 모습이 참 좋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파는 약해야 돼요. 근데 큰 1파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왜냐면 진 저점에서 경신이 됐다니까. 그래서 얘는 한 번 정도 위로 더 쏠 가능성은 있지만, 그죠? 얘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여기 이동평균선 올라온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노리시겠죠. 그리고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되겠고, 이거 깨지면 미래가 없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 우리가 봤을 때, 큰 흐름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상당히 많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기대해볼까? 이 정도 흐름은 되겠죠. 여기 이 자리가 저항이라는 건 명불허전 사실이네요. 여기서 일단 잘라줘야 되는 포인트. 일단 잘라. 더 갈 거다 안 갈 거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두루루루 올라가면 일단 무조건 잘라야 되는 전략 매도. 그러니까 팔고 나서 여기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일단 전략 매도. 비골 병만 무리에 남으면 이 추세선이나 이 평선 근처에 다시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거래가 다시 들어오고 있네. 거래량이 이렇게 이 정도. 근데 BK는 그게 아니라고. BK는 여기 저점에서 이미 거래가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저점을 지키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운이 좋다면 이 친구가 이게 1파가 되고 얘가 3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가 충격파라고 한다면, 상승 1파동이라 한다면. 근데 그 성립 조건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싸하긴 해요. 그럴싸하긴 한데 1, 2, 3, 4, 5파의 모습이
꽤나 그럴싸하게 나오긴 했어요. 이게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나 그럴싸하게 등장을 했고, 이 부분이 조금 뭐 업비트의 고유적인 특성이라고 한다면 글로벌 거래량 봐야 되겠죠. 하드포크 관련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다이버넌스 동반하고 그래도 꽤 그런 괜찮은 모습을 등장시켜 줬다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비트코인 골드가 올라가려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트코인 골드가 여기서 올라가려고 한다면 여기를 좀 지그시 이렇게 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쏘면은 그냥 물량을 좀 많이 청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맞을지 안 틀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상승 파동 굉장히 그럴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봉상에서 그 다음 파동이 저점을 높이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확정 지었습니다. 확정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봉 클래스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고, 우리 볼린저 밴드도 저점에, 우리 공식이죠, 그죠? 여기 저점에 거래가 들어오고 볼린저 밴드를 수렴시키고 두 번째 대졸파는 이 거래량 터지는 양봉은 매수 캔들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흐름에 있어서 지금 수렴된 볼린저 밴드를 돌파, 그리고 일목균형표로 저항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 파동 자체에서 우리가 이 파동이 상승 파동이 아니라 단순 반등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표치가 70만원에서 80만원 사이가 형성이 되게 돼요. 1대1로 눈대중으로 봐도,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갈 거냐 말 거냐,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캐시를 35만원에서 매수해줘도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고요. 과감했죠. 아주 과감한 베이스 포인트예요. 그죠? 여기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액션을 취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좋다는 말씀 또 드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4시간 차트 흐름에서는 지금 다이버전스 조금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크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의 조정세가 보여질 수는 있겠다. 아직까지 죽었냐 안 죽었냐? 아직 안 죽었다. 그죠? 추세는 조금 약해졌다. 그래서 잠시 좀 쉬었다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도 뭐 문제는 없다 라는 거죠. 고점 조금씩 낮아져 가고 있고, 하지만 추세가 강했기 때문에 이게 낮아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동평균선 추세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변화율이기 때문에 엑셀을 조금 뭐라고 할까, 이제 쭉 밟아 나가다가 속도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엑셀을 이제 가속 페달을 쭉 밟고 있다가 좀 약하게 밟고 있다. 그래서 좀 살살 떼고 있고, 이제 그 가속력은 받은 상태에서, 탄력을 받은 상태에서 조금 쉬어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켜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월봉을 차트를 키고 월봉 차트를 보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죠? 5주평이죠, 그죠? 5월평이죠. 5월평을 두 번째로 돌파하는 흐름이고,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올라가고 있으니, 그리고 20월평조차도 돌파를 했고 10월평도 돌파하는 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준 캔들이란 말입니다. 골든 크로스 밑에서 위로 돌파하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준 캔들이기 때문에 이 캔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저점은 이 상승 파동을 1파라고 했을 때 3파의 출발일지도 모르는 장목이기 때문에 3파의 출발이라 3파는 주로 1파보다 강하거든요. 그리고 1.618배 등장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거 소설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소설입니다. 1.618배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 이걸 그대로 밀게요. 소설은 이제 희망회로. 그래서 뭐 100만원이라서 115만원 사이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여기서 물리신 분들도 물타기 대징을 하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100만원대에 대한 상승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그게 터지게 된다면 다시 5파동이 나오게 되니까, 5파는 이제 만약에 3파가 연장파가 되지 않고 만약에 그냥 5파가 진행돼서 만약에 그 연장파가 확장돼서 1대1을 갖다가 또 맞춰주게 된다면 이제 맞춰주는 거죠. 이제 이건 또 소설입니다. 120만원 정도 해가지고 되돌림 여기서 나왔으니까 뭐 20% 되돌림 주고 100만원에서 정도에서 또 들어올려준다게 되면 이제 완벽한 소설이에요. 이건 너무 믿으시면 곤란해요. 120만원 정도에서 희망회로니까 희망회로 돌려보자는 거지. 여기까지. 네, 200만원에 준하는 가격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죠? 아까 그분이 수급 이야기했는데 그 수급이 참 괜찮은 중요한 얘기인데 뭐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여기도 보면 거래가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고 요걸 뚫게 되면 이제 비케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고 요게 지금 일목 라인에 대한 저항대가 아마 운이 정말 좋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림 최대 한계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뭐 개판이잖아요, 그죠? 믿을 수 없는 친구니까. 그래서 비케를 조금 중요시 비케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젊으신 분들이나 또 비케 코인을 좀 오래 투자하신 어르신분들 비케를 좀 좋아하시고요. 이제 좀 비교적 최근에 오신 분들 리플에 많이 물려 계십니다. 리플은 아직까지는 이런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월봉도 다이버전스 나왔고, 그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을 글로벌 거래량을 좀 챙겨 보시면서 비케가 얼마나 거래가 많이 돌았고 이 캔들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는 그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해 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뭐 리플이에요. 리플 이번에도 좀 올랐죠, 그죠? 리플 좀 올랐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리플 또 사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300원에 팔았다 그러시길래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리플을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습니다, 그죠? 굳이 리플 뭐 나쁘지 않네요. 네, 굳이 요 거래도 증가됐고 일단은 요런 모습. 리플은 또 쉽죠? 리플은 나중에 이제 청산되면 요 추세 꺾이면 청산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빠지는 그림. 요런 그림이 안 나오게끔 조금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스토캐스틱 모습은 아직 괜찮고요. 주모습도 괜찮고요. 거래량도 들어왔고요.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런 포인트에서 사는 건 조금 오바죠. 제가 그 샀던 종목을 알려드린다 그랬어요, 그죠? 이건 참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건 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더는 비켜도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이더도 이 파동이 꽤나 그럴싸한 모습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돌았다는 거죠. 이 말이 즉슨 물량의 전환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캔들은 새로운 반등이 이제 새로운 엄청 큰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이제 20월평을 아직 뚫지 못했으니까 이걸 뚫는지 말지는 이제 이 부분은 숙제가 되는 친구죠. 비케는 뚫었고. 그죠? 그리고 자, 여기서 20개월을 돌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쯤이거든요. 이제는 20월평이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다음 달부터는 20월평이 이렇게 돌릴 겁니다. 그래서 20월평이 나중에 이제 우리 편으로 아군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이더리움 자체는 이제 5월평과 10월평 아주 위에 있기 때문에 확정을 짓지는 못했어요. 확정을 짓지는. 예전에 이 이더리움의 차익 목표치 여기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죠? 우리가 40만원 이미 해먹었고, 다전에는 50 정도, 50에서 55 정도까지는 올해 2020년에 최대 목표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올라가는 파동 모습에 따라서 이 자리가 열릴 수도 있겠죠. 열렸으면 좋겠지만, 네. 우리가 희망하는 가장 좋은 흐름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아이콘, 네, 뭐, 잘 가네요. 네. 스텔라 루멘도 살펴보라는 말씀 드렸고, 스텔라 루멘은 이제 충분히 베팅해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완전히 죽거나 아니면 오히려 가버리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리플보다 오히려 스텔라 루멘을 조금 더 이번에는 추천드렸어요. 제가 스텔라 루멘 잘 추천을 하거든요. 스텔라 루멘 우리 여기 먹고 맞죠? 여기 이후로는 루멘 안 볼란다 그랬었거든. 이번에는 스텔라 루멘 좀 추천을 드렸고 이 부분이 있어서 꽤나 괜찮은 모습을 완성시켜주고 있고 스텔라 루멘은 어차피 이 파동이 이제 첫 파동으로서 완성이 되고 되돌림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되돌리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트론 그때 과거에 하셨던 분들 기억이 나요. 제가 했던 말들이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서 세부적으로 했던 까지 기억을 다 못하더라도 꽤 기억이 납니다. 트론 30원 정도 평당이 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유효 사거리는 된다. 근데 이제
요 정도 가격에서는 한번 잘라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트론도 이제 그 포인트에 도달하고 있으니 여러분 조금 신중하게, 그분 혹시나 방송 보신다면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반전에 대한 모습은 꽤나 그럴싸하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4224가 지금 충분한 다이버넌스를 만들어주면서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매도는, 정상적인 매도는 얘가 빠지고 나서 이렇게 할 때 파는 거니까, 깨지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요때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판을 보고 하는 게 맞는데, 몰리신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일부 청산을 여기서 보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참, 라이트코인, 시빅. 자, 그리고 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도 그렇고 시빅도 그렇고 이런 잡주들이 또 터지고 있어요. 그 종목들이 안 갔던 종목도 툭툭 터지고 있습니다. 퀀텀도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더클 다시 빠졌다가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도 오늘 터졌네요. 네. 잡주들 잘 터진다 그죠? 아직 네오도 좋다 그랬었죠, 그죠? 네오 좋다 이런 말씀 드렸죠. 네오 좋죠. 네오가 좋네요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오 이랬었거든. 좋죠. 여기서 이런 데서 사면 이제 이 조화도 뭐 먹지를 못하잖아. 무조건 조정 왔을 때 사야지. 조정파를 보면서 이 조정파가, 그리고 조정 왔을 때, 그죠? 조정 왔을 때 사든지, 이제 원래는 조정파 이 끝쯤 어딘가에서 반등을 보시면서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초보분들은 파동 분석이나 이런 캔들 분석이 안 되시는 분들은 게 제일 좋은데,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참 이 모든 상황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힘드니까. 그래요. 제가 샀던 종목은 에이다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일단 토론을 놔두고 제가 이제 에이다를 팔고 딴 거 살려고요. 미쳤어요. 저 에이다 언제 샀냐면 여기서 샀어요. 미친놈이야. 그지. 뒤에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이런 짓도 해요. 그래서 에이다를 지금 거래가 더 들어가 되고 있긴 한데, 반만 팔까요? 하여튼 청산각을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분의 닉네임이 에이다였거든. 왠지 에이다 흑우실 것 같아서. 그리고 요 포인트 있잖아요. 요 포인트는 한 방에 가긴 조금 힘들겠죠. 그죠? 한 방에 가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청산 좀 볼까, 이게 좀 시원하게 뚫어주길 바랬는데, 고민스럽긴 해요. 지금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조금 수익이니까. 제가 알토코인 샀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계좌 까봐라 이러면 또 할 말이 없다. 제가 이런 샀다는 말을 할 적에 90%는 진짜인데 10%는 뻥도 있거든요. 사긴 샀습니다. 네, 비싸면서 사가지고 계좌 확인하기 좀 그렇고, 원하신다면 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샀던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았다는 말을, 그러니까 팔아야겠죠? 이렇게 했는데 또 못 판 경우도 더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라줄까? 저도 사람인지라. 원래 기계적으로 한다면 잘라주고 다시 하는 게 맞거든요. 위에 뭐가 올라가는 건 포기하는 게 맞는데, 여기다가 괜찮단 말이죠. 길게 보면.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이 파동이, 여기에 나왔던 파동이 어쩌면 첫 파동의 가능성도 있거든. 파동 모양이 그럴싸하거든요. 그죠?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쁘죠? 무브먼트 탕 조정 수렴 조정하고 팡 하고 조정 받다가, 그죠? 탕 다이아고널 만들고 빠졌다. 세부적으로 저 분석할 능력은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살려만 주면 참 좋은데 리스크가 여기다. 불편하지. 뭐 여기서도 막 샀었는데 뭐 그럴까도 한데, 조금은 아쉽기도 하고. 일단 에이다는 호재가 있거든, 하드포크라는. 그래서 조금 사봤는데, 그때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더랑 에이다랑 고민하다가 좀 사봤는데, 결국은 이더가 더 많이 갔어요. 이더는 10% 올랐거든요. 에이다는 5% 밖에 안 올랐어요. 기분 안 좋다. 야, 여기까지 합치면 10% 되겠다. 꼭다리를 치면, 그지? 꼭다리를 치면 10% 가까이 되겠다. 이더는 지금도 10%니까. 그치.
아쉽다, 아쉬워. 사람 욕심 참 끝도 없죠, 그죠? 자, 뭐, 아이콘도 지금 거리가 증가됐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서는 한순간에 떡락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빠지더라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청소하시면 되겠고, 제가 썼던 종목은 사실 에이다였습니다. 그죠? 에이콘은 여기 돌파를 했네. 에이다도 이렇게 왠지 모양이 나오실 것 같은 생각이, 뭐 기대 반 걱정 반이 되는데, 어쨌든 뭐 대응은 나중에 또 고민하고 결정하는 걸로 하고, 저도 사람이니까 어쨌든 차트로 보기에는 그렇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 5분 10분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인 저한테는 더 감사한 분들이니 한마디라도 더 해드리는 게 저의 도리인 것 같고, 그리고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뒤숭숭해요. 그리고 확진자들도 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건강 관리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값도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니, 혹시나 보건소나 이런 데 찾아가셔서 또 그런 것들을 받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죠.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이번 주까지죠. 이번 주까지 생겼던 주봉의 캔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다음 주는 좀 더 올라갈지, 아니면 약간의 조정이라도 줄지, 그것은 저로서는 알 수 없겠지만, 이 주봉 캔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주봉 캔들은 우리가 볼린저 밴드들을 수렴을 시키고, 그죠? 다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예쁘고요. 거리량 예쁘고, 볼린저 밴드 중심은 종소했으니, 주봉상 추세로서 우리 1666의 쌍바닥이 등장을 하게 되면 요렇게 나와. 이때가 여러분들이 물량을 다 털어야 될 시점이에요. 여기 보이십니까? 그렇죠? 물량을 다 털어야 될 시점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아직은 다 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아까운 좀 걸어놓으라는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매수 포인트는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뭐 조정 요거라도 나오게 되면, 요 조정이라도 나오게 되면 이제 담벼 드는 것도 큰 추세에 맞게 또 그건 맞는 걸 그렇게 하고, 아쉽죠, 그죠? 요번엔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트 분석을 꼼꼼하게 또 못하고, 잠시 좀 너무 이제 뭐 개인적인 그런 스트레스와 그리고 피곤함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좀 빠지고, 본업에 대한 그런 좀 고민과,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많다 보니 이런저런 고민거리가 많다 보니 분들한테 좀 편하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다라는 점 굉장히 죄송하고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주볼반 클래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뭐 에이다뿐만 아니라 BQ도 마찬가지. 그래서 큰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도. 이 근처에서 사셨던 분들, 그리고 저희 보니까 CL님이 에이다를 11월 달인가 추천해줬더라고요. 여긴가? 조금 더 빠지긴 했었는데, 추천해주셨는데,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이 정도 캔들, 저랑 합치면 이제 다이번스 확정 캔들이니까 이런 정도 캔들에서 노려보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축하드리고요. 네, 방송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